두 번째 강의를 안녕하세요. 오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화공양론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번 시간에 3장을 시작하면서 한번 봤던 슬라이드인데요. 큰 이제 그 카테고리들을 잘 다루고 있어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제 3.1을 다 끝내고 아마 이 제너럴 스트래티지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은 대부분 문제를 풀게 될 예정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material balance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open, close, steady state, unsteady state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한번 이해하는 과정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요거 그러니까 개념 이해하고 시스템 익히고 싱글과 멀티 컴포넌트에 대한 문제풀이 익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연습해서 익숙해져라 라는 게 챕터 3의 이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실 뭐 2번, 3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주로 사실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저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약간 숙제처럼 남겨둔 문제였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mple 3.2 Mass Balance for water in a fructose storage tank. Consider the storage tank shown in the figure, the 3.2 over a 3-hour period. The accumulation of water in the tank was determined to be 6,000 kilograms, assuming that the feed and removal rates remained constant during the 3-hour period of interest. Determine the flow rate of the second feed stream, the F2 dot. The F1 dot is the 10,000 kg per hour, and the water removal rate, P dot, is 12,000 kg per hour. 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시스템, 이제 물이 1000kg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플로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로우가 있고 나가는 플로우 P 다시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P1에 대한 정보는 사실 알려줬죠. 1000kg per hour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가는 건 12,000kg per hour로 나가고 있고, 최종 물은 1000kg의 물이 있는데, 이때 F2의 플로우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메테리얼 밸런스를 한번 세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떤 시간 텀이 있겠죠. 어큐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플로우 레이트도 어떤 어큐뮬레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은 이제 3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이 3시간 델타 T 3시간이겠죠. T2 마지막 T2에서 초기 T1을 빼준 이 S 스트림에 대한 요 S 값을 델타 S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최종이 뭐냐면 F1에 곱하기 그 시간 3시간이 되겠죠. 델타 T. 그리고 F2 곱하기 델타 T. 이것도 3시간 될 거고요. 이제 이게 더 들어온 게 된 거고요. 이게 나간 게 결국에는 P니까 P 닷에 곱하기 델타 T 3시간입니다. 그럼 최종 요 남은 게 어큐뮬레이션 돼서 남은 게 6,000kg라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요걸 각각 곱해주고 더해주면 최종 우리가 지금 모르는 변수는 요거 하나니까, 그리고 식이 하나니까는 당연히 그걸 다시 재정리해버리면 10,000kg 그램 per hour 곱하기 3시간이니까 그걸 킬로그램으로만 남게 될 거고요. 이게 3만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최종 P 마이너스 P는 12,000kg per hour에서 곱하기 3시간 하니까 hour는 없어지고 36,0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남은 건 6,000이 될 거고요. 그걸 이제 더해준 걸 빼준 걸 다시 재정리해버리면 F2 닷은 4,000kg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 산수였잖아요. 지금 보면 다 곱해주고 더해주고 빼주는 거 다 산수인데, 이 그 논리만 원리만 좀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문제에서 다 기본적으로 어큐뮬레이션도 알려줬고, 우리가 이걸 이제 매트리얼 밸런시스라고 하는데,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문제 정보를 다 대입해서 원하는 문제의 답만 이렇게 최종적으로 뽑아내면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매트리얼 밸런스를 처음에 세워주고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아까 input, output, generation, consumption 요 네 가지 텀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각각. 예를 들면 특정 시간이 있으니까 특정 시간 안에 accumulation이니까 시간을 거기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 모르는 변수 하나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면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변수가 두 개면 식도 문제에서 두 개를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푼 값이 최종 이렇게 나오게 된다 거라는 이 포맷, 이 문제의 형식을 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다음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으니까는 쉬우니까는 잘 이해하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오브젝티브로 네 가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 중에 하나였죠. 네 가지 시스템, open, closed, steady state, unsteady state 시스템. 그 중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closed 시스템과 open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이런 글도 있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운더리. 이 문제 안에서 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 주어진 걸로만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주어진 게 closed 돼 있으면 closed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losed 시스템이 뭐냐면 no mass exchange occur with the surrounding. 이 어떤 서라운딩 안에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는 완전 닫혀져 있는 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그걸 의미합니다. 이 A번이 클로즈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no matter enter or leave the system. 어떤 이 탱크 안에 이 탱크 자체가 이제 클로즈된 탱크 자체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게 시스템 바운더리고 그 안에 예를 들면 1000kg의 물이 있다면 이 1000kg이 에서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오픈 시스템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오픈 시스템은 materials close the system boundary. 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아까 강을 예를 들었을 때 강에 유입되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오픈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flow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material enters and leaves the system. 아까 같은 탱크, 물이 들어있던 1000kg의 물이 들어있던 탱크를 비유를 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그래서 이 탱크에 보면 일종의 여기서 이제 플로 그 닷으로 표현하는 플로 레이트의 개념이 좀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1000kg의 물에 100kg의 물이 분당 100kg 물이 이게 들어오는 시스템인 거고 그리고 다시 똑같이 100kg 물이 나가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계속 이제 1000kg의 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클로즈 시스템과 오픈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픈과 클로즈 시스템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남은 게 스테디 스테이트과 언스테디 스테이트이 있었잖아요.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과 언스테디 스테이트는 더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뭐 글에 이렇게 설명은 해 있지만 사실 요거를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책에 나와 있는 그래도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복습할 때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사전적 정의는 no accumulation이에요. no accumulation.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전 슬라이드에서 오픈 시스템 기억나요? 오픈 시스템 탱크 안에 물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또 나갔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0이라는 뜻이에요. 100kg per min으로 방금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가는 것도 100kg per min으로 나갔었죠. 그러면 그 사이에 accumulation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 상태를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는 상태를 steady stat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steady state는 쌓이는 게 없다. no accumulation. no accumulation이라는 말을 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 탱크 안에 쌓여져 있는 게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unsteady state는 뭘까요? no accumulation의 반대인 거죠. 더 쌓여지거나 아니면 아예 아예 없어지거나 소모돼서 없어지거나 이 그림 자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 같은 경우 보면 이 1000kg의 물 탱크 안에 100kg의 물이 분당 100kg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90kg이에요, 분당. 그럼 계속 이 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accumulation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걸 unsteady stat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 거꾸로 만약에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100이 들어오는데 얘가 200이 나가면 얘는 다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언스테디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는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것이 동일하고 그 탱크 안의 질량이 항상 동일하다. 매스가 동일하다. 그리고 언스테디 스테이트는 들어오는 거 나오는 게 있는데 그 탱크 안의 질량이 계속 변한다. 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사실 뭐 여러분
책에는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설명이 있는데 이걸 매우 단순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개념은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 시스템에서 unsteady state과 steady state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프로세스들이 크게는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ontinuous process, batch process, 그리고 semi batch process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픈 시스템에 크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언스테디 스테이트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안에 또 세 가지의 오퍼레이션 조건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배치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배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한 번이라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최종 A, B를 넣어서 C를 얻게 되는 반응의 오퍼레이션이라고 봅시다. 이 배치 오퍼레이션 말하면 이 A, B를 넣어서 C를 만드는데 그걸 한 번만 해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비커 안에 이렇게 뭐 약간 뭔가 팔자로 표현되는 게 사실 이게 교반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프로펠러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커 안에 AB를 넣고 이게 일종의 믹서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도니까 AB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서 반응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 하겠죠. 이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최종 우리가 원했던 C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게 끝입니다. 한번 딱 넣고 AB 딱 정량 넣고 최종 C가 나오는 걸로 끝. 그거를 이제 배치 프로세스 혹은 배치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continuous operation이 있어요. 혹은 continuous steady state operat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문장에서 이게 유추했다면 더 눈치가 빠른 건데요. 이게 무슨 프로세스냐면은 항상 A, B, C가 A, B를 넣으면 항상 C가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계속 A, B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 컨티뉴스하게.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라인을 다 연결해 두고 예를 들면 얘는 수도꼭지 라인을 연결해 둔 게 아니라 그냥 그 양을 부어 놓고 최종 반응을 얻어서 끝내는 그 배치라는 한 번의 개념의 오퍼레이션이라면 continuous steady state operation은 말 그대로 continuous steady state이라는 말이 뭐예요? 들어온 게 결국 나간 거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A, B 들어온 게 결국 C가 나가는 게 동일하게 계속 하면 이 안에는 동일한 매스를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양 일정하고 나가는 양 일정하니까 들어오는 양은 유지되면서 반응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A, B가 계속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들어온다고 치고 C도 계속 연결해 돼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뭐 시간에 따라서 항상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시간이든 간에. 그럼 이제 어떤 원하는 양이 많다면 사실 컨티뉴스 스테디 스테이시 사실상 좀 이상적이겠죠. 뭔가 배치 프로세스는 한 번적인 일회성적인 반응을 할 때 좀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세미 배치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세미라는 말은 약간 중간이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중간. 그래서 세미 배치 오퍼레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배치 오퍼레이션 같긴 한데 이 A, B를 동시에 넣어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A를 먼저 넣어주고 B를 또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또 B를 원하는 대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같이 넣어준 게 아니라 분리해서 이제 마치 계속 뭔가를 넣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넣어주는 게 바뀌는 거죠. 얘를 continuous steady state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걸로 모양으로 가는 건데 세미 배치는 마치 배치 프로세스 같은데 뭔가 계속 집어넣어주는. 그럼 처음에는 A를 넣어주고 두 번째는 B를 넣어주고 세 번째도 약간 부족한 뭐 최종적인 B의 양을까지 넣어주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C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태를 세미 배치 오퍼레이션, 배치와 컨티뉴스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간의 약간 중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오퍼레이션 시스템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일종의 반응기 같은 게 있죠. 혹은 뭐 믹서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것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시라고 정의를 이제 내렸고요. 그러면 feed 1이 하나의 뭐 이제 소스가 되겠죠. 들어가는 소스. 그게 뭐냐면 9,000kg, 시간당 9,000kg이 이 반응기 혹은 믹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컴포넌트들의 조성이 어떻게 되냐면 수산화나트륨 NaOH와
물이 들어가 있는데 물이 95% 0.95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이 0.05 매스 프랙션으로 돼 있고요. 킬로그램은 450kg, 8,550kg. 그래서 총 9,000kg이 되고 그 매스 프랙션의 합은 당연히 1이겠죠. 그 피드 1에 피드 1은 9,000kg이 시간당 9,000kg이 들어오는데 매스 프랙션으론 NaOH가 0.05, 물이 0.95 그리고 그것을 킬로그램으로 하면 9,000kg 중에 450kg이 NaOH, 8,550kg이 물.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고 피드 2는 동일하게 같은 성분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네요. 근데 피드 2의 다른 점은 시간당 1,000kg이 들어오고요. 그 NaOH는 0.5 그리고 물도 0.5로 매스 프랙션이 반반씩 최종 1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럼 사실 이게 진한 그 NaOH 수용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킬로그램은 이제 1000kg이니까 1000kg을 5대5로 나누면 500kg씩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0kg 매스 프랙션 토탈 1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게 두 개 넣고 스테디 스테이트였으니까 두 개 동일하게 들어간 양이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이 제로. 이거가 스테디 스테이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프로덕트는 당연히 이 두 개 합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니까. 그게 10,000kg이 될 거고요. 시간당. 그리고 컴포넌트는 당연히 두 개만 들어왔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매스 프랙션이 물이 0.905. 그럼 이제 이게 0.95에서 0.905로 줄은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이 0.5에서 0.905로 늘어난 거고요. 그렇죠? 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NaOH 같은 경우는 0.05에서 0.09로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feed2 입장에서는 0.5였던 게 0.095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10,000kg이니까 거기에서 물은 9,050kg, NaOH는 950kg, 매스 프랙션은 0.905 대 0.095 비율로 최종 합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피규어의 설명을 사실상 제가 먼저 다 했는데 이 책에 나온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규어 Mixing of a dilute stream of NaOH with a concentrated stream of NaOH value in the figure based on 1 hour of operation. 1시간 기준으로 accumulation을 이제 일종의 accumulation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steady state이니까 accumulation 사실상 제로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갔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한번 예제로 풀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시스템을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의 스테디 스테이트 이 시스템의 매트리얼 밸런스를 한번 세워보세요. 여기서 이 매스 프랙션을 알려줬으니까 매스 베이스드 된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워보시면 F1 플러스 F2 빼기 P가 되겠죠. 프로덕트 P. 그게 어큐뮬레이션이 되는데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어큐뮬레이션 사실상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라는 거는 이 물질별로 이 메테리얼 밸런스를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토탈 그 NaOH별로 세울 수가 있겠죠. 요대로. 그리고 물도 요대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합을 이렇게 적어두면 그게 사실 0이 나와야 되는 답은 이미 알려드린 거예요. 사실 0이라는 거. 왜냐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2장에서 배운 걸 조금 응용해 보면 몰 베이스로도 한번 해보죠. 우리 몰 배웠죠? 몰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몰레큘러 웨이트가 매스를 알아야 되죠. 매스는 여기서 알고 있고 몰레큘러 웨이트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NaOH는 40이고 물은 18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몰 베이스로 매트리얼 밸런스도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실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산수죠. 네, 산수인데 이 세우는 논리 자체가 매트리오밸런시스를 세우는 논리 자체를 연습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매스 기반으로 한 매트리오밸런시스를 한번 보시죠. NaOH 기준으로 이제 멀티 컴포넌트들이니까 컴포넌트별로 보시면 됩니다. NaOH를 먼저 매스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NaOH가 F1에서는 어땠죠? F1에서의 매스는 450kg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F2에서의 NaOH는 500kg이었죠. 그러면 F1 플러스 F2니까 450 플러스 5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P가 최종 뭐였죠? P가 NaOH가 950kg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450 플러스 500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950이었고 그걸 950을 빼니까 당연히 어큐뮬레이션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쉬운 이제 산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논리라는 겁니다. 논리. 이 매트리얼 밸런스 식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렇죠? 이 시스템의 식을 세웠고 그 안에 성분으로 하나 우리가 하나 이 성분의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운 겁니다. 이 식을 가지고 마스터 식을 가지고 그럼 이제 물도 이 마스터 식에 대입할 수 있죠. 그렇죠? 물은 F1에서 얼마였죠? 8,550kg 더하기 F2에서는 5대 5였으니까 500kg 그대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9,050kg 됩니다. 근데 P가 물이 9,050kg이었잖아요. 결국에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 성분, 이 마스터 이퀘이션에 매트리얼 밸런스 마스터 이퀘이션에 각각 성분을 집어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걸 확인했지만 이거를 각각 성분이 다른 거를 이렇게 F1의 합, F2의 합, P의 합으로도 빼도 동일하게 당연히 0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몰 베이스는 사실 몰은 뭐죠? 몰은 그 질량을 몰레큘러 웨이트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질량을 매스를 몰레큘러 웨이트로 나누는 게 몰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매스잖아요. 매스. 그렇죠? 매스에다가 몰레큘러 웨이트를 나누면 그게 몰이 되는 거죠. 그렇죠? NaOH는 몰레큘러 웨이트 40. 그러니까 각각 매스에다 40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H2O는 18이니까 이 밑에 이미 세워놨던 매스 베이스된 그 매트리얼 밸런스에 18로만 나눠주면 이 각각 값이 또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도 결국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도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게 사실 조금 더 복잡하게보다는 귀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성분이 많아지고 이 성분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관계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건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논리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aterial Balance와 관계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Efficiency of recovery of DNA. In the development of a procedure to recover DNA from cells, the tissue, 20 microgram of pure DNA sequences in 500 microgram of water was fragmented by sound to 500 BP and smaller sizes. A BP-based pair is 0.34 nanometer along the helical axis. 10.4 BP is equal to 1 helical turn in the DNA molecule. See figure E3.3a and E3.3b. After cross-linking the protein to the DNA followed by several additional processing and separation steps, the remaining DNA was precipitated from the solution, cleaned, and dried, yielding 12 microgram of DNA. The what fraction of DNA was lost in the processing step?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DNA라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배경이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 자체는 20 마이크로그램의 DNA와 20 마이크로그램의 DNA와 500 마이크로그램의 물을 같이 집어넣는데 이게 뭐냐면 DNA만 이제 분리하는 이 프로세스인 거예요. 합성해서 크로스링킹해서 그랬는데 20 마이크로그램의 DNA를 넣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얻은 DNA가 12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2 마이크로그램만 얻고 나머지는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솔루션의 DNA가 프랙션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 입장에서 되게 쉬운 건데 이게 바이오로지컬한 배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썰을 푸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뭔가 트랩도 좀 많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뭔가
이 DNA가 이런 헬리칼 구조, 이렇게 생긴 걸 헬리칼 구조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나선형 모델이 붙어 있는 수소결합으로 이런 다음과 시퀀스를 가지고 붙어 있는 형태를 DNA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이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바이오 수업을 배우면 이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화공 양론적 입장에서 DNA 뭔가 합성 프로세스에서 나온 DNA가 12g인데 원소스는 20 마이크로그램이었고 물은 500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 믹싱된 원 로우 매티리얼이 최종 12 마이크로그램을 얻었는데, 버려진 DNA가 프랙션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문제를 차근히 한번 다시 보시고 2분 드릴 테니까 2분 뒤에 같이 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약간 회색 빛깔나는 이 블랭크를 만든 사이즈가 매우 작은 걸로 봤을 때 사실 문제가 그렇게 풀이가 복잡하지 않다는 걸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롤 매트리얼 밸런시스를 세우면 수치적으로 그냥 수식 방정식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간단한 식을 세우면 20 마이크로그램 DNA, 500 마이크로그램 물이 들어간 게 한 파트가 있고 들어온 게 있고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12g이 나갔고 나머지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뭘까요? 508이겠죠. 520 중에 12만 남고 x는 당연히 508이 될 거고요. 근데 508 중에 500이 물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dn은 당연히 8이죠. 그러면 20 중에 로스된 게 나간 게 8이니까 없어진 게 8이니까 프랙션 입장에서는 0.4. 사실 이제 문제만 봐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사실 화공 양론적 입장으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책에서 의도하는 거는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이어그램을 물론 이미 피규어에서 알려줬고 보라고도 했지만 이 문제만 읽고도 여러분들이 이 부학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조금 암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문제 그림을 정보를 이제 이 블록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넣으면 사실 문제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가장 심플한 형태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게 x, dna 값으로. 그래서 이 예제, 이 책에 대한 예제를 dna 배경을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oncentration of cells using centrifuges. Centrifuges are used to separate particles in the range of 0.1 to 100 microgram in diameter from a liquid using the centrifugal force. The yeast cells are recovered from a broth, a liquid
mixture containing cells using the tubular the centrifuge, a cylindrical system rotation about the cylindrical axis. That determine the amount of the cell-free discharge per hour if 1000 liters per hour are fed to the centrifuge. The feed contains 500 milligram cells per liter, and the product stream contains the 50 weight percent cells. Assume that the feed has a density of 1 gram per centimeter cube and that there are no cells in the broth discharge from the centrifuge.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문제를 읽고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문제에서 그림을 알려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실력을 높이고 싶으면 이 문제만 읽고도 요거랑 같은 다이아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 어떤 셀, 어떤 뭐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 셀을 뭐 리커버하는 뭐 이런 이것도 이제 바이오로지컬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떠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피드된 그 어떤 그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그 피드된 솔루션이 뭐냐면 1000리터 per hour. 시간당 1000리터가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는데 그 안에 리터당 500mg 셀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스트 셀이겠죠. 그럼 그게 최종적으로는 이 고농도 농축된 어떤 P라는 솔루션으로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의 50%가 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셀이 없이 일종의 액상만 빠져나가게 되는 게 셀 프리 디스차지라 해서 D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람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determine the amount of the cell free discharge per hour. 그러니까 D의 양을 구하라는 건데 사실 이 기준이 다 1시간인데 시간도 1시간에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시간은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시간당은 다 1시간으로 동일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 D를 구하라는 거고요. 사실 이 D는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우면 원래 F는 P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D를 구하라는 거니까 D는 F 빼기 P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매트리얼 밸런스를 세워서 한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분 정도 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choosing basis는 이제 1시간으로 동일한 거를 이제 기본으로 딱 깔고요. material balances를 쫙 보면 F는
P 플러스 D죠. 그러니까 최종 요 양은 요 두 개로 나눠진 총 합인 거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요 안에 바운더리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오거나 파괴되는 게 없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 문제는 이 D를 구하는 거니까 이 D는 F 빼기 P, F 빼기 P가 한 게 D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 P를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P를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이 P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 시간당 1000리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셀로 표현을 한 거죠. 셀로 표현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밀리그램은 그램으로 바꿔주고 리터도 1리터당 이렇게 들어온 거를 셀 기준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최종 50%가 셀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1g, 그러니까 비율을 따졌을 땐 1g일 P일 때 50%가 셀이니까 그게 0.5g 셀 대 1g P로 이렇게 분모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비율로 따지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최종 P로 뽑아주게 되면, 이 P를 곱해서 뽑아주게 되면 P는 1000g이 됩니다. 이 1000g이 되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F는 P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쵸? 이 P는 총 1000g인데 거기에 0.5, 그러니까 50%만이 셀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제 D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 이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F 빼기 요 P를 요를 넘기면 빼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D는 F 빼기 P인데 이 F는 이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10의 6승 g이 나오게 됩니다. 다 g으로 정리했으니까 6승 g이 나오고 사실 P도 총합을 여기서 계산했기 때문에 1000g이 나왔고 거기에 50%가 셀이니까 이 사실 이 셀이 없는 디스차지니까 이 셀 양은 사실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기서의 셀 양인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셀 양을 뺀 이제 액상이 500이니까 그러니까 총 1000g 중에 50%가 셀이니까 500g이 셀이고 나머지 남은 게 액상이 되겠죠. 그렇죠? 액상을 그대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종 10의 6승 토탈 F 빼기 500g을 빼주면 최종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을 위한 숙제로 남겨두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그리고 복습 삼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문제의 답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학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습니다.